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네 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한 총격 사건이 16살 청소년 생일 파티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풋볼 스타 등 여러 명의 학생들이 피해자고 엘라바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용의자는 수배 중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공원에서도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미주리주 캔사스시에서는 동생을 픽업하러 간 오빠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았는데 이 사건에는 인종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지는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자들이 총기 협회를 지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대선 후보감들은 주말에 전국 총기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총기 규제를 막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당파라는 미국인이 기록적으로 늘어나 거의 50%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나 공화당 유권자가 다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재판이 하루 연기돼 내일 시작됩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팍스뉴스가 알면서도 2020년 대선에 대해 거짓 음모론을 뿌렸다는 이유로 16억 달러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한 케이스입니다. 국방부 기밀 유출을 하고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공군 방위군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과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돈 스캔들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부인과 연관된 회사에서 매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받았었다는 기록입니다. 4월 18일 내일은 전국적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연기할 수 있고 이 연장 기한도 주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연장하려면 4868 연장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레곤주에서 하이웨이를 달리던 한 남자가 자동차 안에서 $100짜리 지폐를 유리창 밖으로 뿌린 게 며칠 뒤에 화제입니다. 하이웨이에서 돈을 뿌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혹시 워싱턴 DC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노예 해방의 날 공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워싱턴 DC 할러데이, 연방 할러데이이기도 하고 국세청도 오늘 쉬입니다. 워싱턴 DC가 그 당시에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노예제를 끝나게 된 그 마지막 그 노예를 그 완전히 이제 자유로 하고 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 15일이 뭐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데 4월 15일이 오늘 올해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오늘이 마감일이지만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이 있는 미국의 수도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로 이게 하루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6살 청소년 그 소녀입니다. 이 생일 파티에서 5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28명이 다쳤고 4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토요일 밤에 발생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한 60마일 동북쪽으로 떨어진 데이드빌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정되는 용의자를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 시간까지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경찰로서는. 그래서 용의자는 지금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사망자는 17살, 18살, 19살, 23살, 특히 여동생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오빠가 숨졌습니다. 이 오빠가 하이스쿨 풋볼 스타였고 역시 그 풋볼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그 잭슨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한 소녀의 어머니도 지금 다쳤고요. 6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고 적어도 5명은 현재 중태랍니다.
엘라바마주도 이제 보수적인 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총기 소지가 좀 자유로운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많이 보호하는 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는 아마도 이제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의자에게 자수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마을이 전체 주민이 3,2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이제 거리에서 이를테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그 촛불 같은 것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켄터키주 루이빌 하면은 얼마 전에 은행 강도가 아니죠. 은행 직원이 다른 그 상사나 동료들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경찰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는 공원입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공원에서 누군가가 총을 난사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캔사스시입니다. 캔사스가 아니라요. 캔사스주가 아니라 미주리주의 캔사스시에서는 며칠 전에 흑인 10대 그 청소년이 16살입니다. 그 누군가를, 동생이겠죠 아무래도, 픽업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나와서 총을 쏜 겁니다. 이 청소년은 흑인이었고, 물론 집을 잘못 찾아간 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픽업해오라고, 동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픽업해오라고 한 거 보니까 픽업해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소가 115 테라스인데 이 청소년이 간 곳은 115 스트리트였습니다. 벨을 눌렀죠? 주인이 나왔습니다. 머리와 손에 총을 맞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뭐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사이에 미주리주의 캔사스 주에서도 시리에서도 시위가 아주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밖에 되지 않았고, 뭐 누구네 집 벨을 잘못 눌렀다고 해서 딱 나와서 총을 쏘느냐, 이거 흑인이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집주인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답니다. 물론 추가 조사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은 총기에 관해서 주정부의 법이 있고, 또 그 도시에, 또 다른 타운, 마을에, 시골에 그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미주리주의 그 법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24시간 안에 기소를 하거나, 보통 이제 48시간이잖아요. 24시간 안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지 된답니다. 이 사람은 석방됐죠. 석방되고 나니까 주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집 좀 잘못 찾아가서 벨을 눌렀다고 나와서 총을 쏜단 말이야?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국장은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밝힌 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흑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이 문제가 돼서 총을 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경찰국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흑인이라는 그 인종이 여기에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경찰국장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16살 청소년도 학교 마칭 밴드에 속해 있다고 하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예전에는 쇼핑몰에서 시작해서 학교도 점점 대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갔는데 1년 정도 됐네요. 텍사스주의 우발디의 총격 사건, 클래스 2군데서, 교실 2군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9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뭐 했잖아요. 7발 총을 맞은 어린이도 있었고 해서, 그 가운데서 10살인 4학년 노아 오로나라는 학생은 총을 맞았는데 뭐 한 발이 뭐 등에 맞아서 좀 심각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딱 한 발 맞았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과 함께 요즘 너무 많잖아요. 켄터키주 루이빌, 또 테네시주의 내슈빌 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점점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아이 학교에 보내도 돼? 심지어는 그 학교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총격 사건에 대비해서 아이를 전학시켜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총기 폭력은 미국 사람들의 일상에 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이슈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총기 폭력을 예방할 길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인데도 엘라베마주의 그 생일 파티에서의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총기가 거의 4억 정 정도 있고 인구 100명당 총이 125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인구 100명당 인구보다 작은 88정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100명당 120정 이상의 총이 있는 그런 미국입니다. 거의 60% 정도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합니다. 민주당의 90% 이상, 무당파의 50% 정도. 그러나 공화당은 24%만이 강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고 당연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도 전국 총기협회와 이제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로비를 하는 거죠. 총기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려는. 지금까지요, 미국이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살상무기요. 살상무기를 규제는 하지만 금지하지 않는 주 3개입니다. 워싱턴, 미네소타, 버지니아. 좀 진보적인 주이긴 하지만 사냥 같은 오랜 전통이 있는 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살상무기를 금지하는 주 10군데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무슨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리노이주가 있고 뉴저지, 뉴욕 말씀 안 드렸죠? 워싱턴 DC, 델라웨어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와이. 이렇게 10개 주만 살상무기가 주 정부 차원에서 금지됐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살상무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주는 50개 주 가운데서 13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3개 주도 다른 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 총을 막을 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이어지는 이제는 대량 살상 총격 사건도 너무 흔한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총기협회를 옆에서 꽉 지키면서 총기 규제를 살상무기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상식에 따른 총기법을 만들자. 자녀를, 아이들을 생일 파티에 보내면서 야, 저 파티에 가서 지금 그 엘라바마 그 댄스홀에서 있었던 파티거든요. 50명이나 참석을 했으니까 그 파티에 보내면서 부모가 걱정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파티에 갈 때만 그럽니까? 학교에 갈 때도, 공원에 갈 때도, 영화관에 갈 때도 어디든지 미국 사람들은 입법자들이 뭔가를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공화당 리더들은 전국 총기협회 연설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총기협회가 지금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어제 금요일부터 금토일 사흘 동안 열렸거든요. 거기 가서 컨실드, 남에게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총은 한 군데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다른 주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럼 캘리포니아, 네바다 붙어 있죠. 네바다 무슨 또 뭐 텍사스 이렇게 다 그걸 없애야지 된다는 겁니다. 마치 결혼증명서처럼. 결혼증명서는 뉴욕에서 결혼해도 뭐 엘라바마에서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컨실드, 감추고 다니는 그 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총기 소지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충성 서약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인디아나에 예전에 주지사를 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갔고, 뭐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 아주 유명한 지금 대선에 나간다고 선언을 한 사람이나 선언을 하지 않고 선언하기 직전인 사람이나 전부 총기협회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보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협회가 정말로 그 파워풀하죠. 1871년도에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때는 교육을 많이 했겠죠.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 뭐 사냥할 때 뭐 이런 뭐 총기를 어떻게 다루고 뭐 청소하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파워풀한 그런 조직이 총기협회입니다. 총기협회는 그 파워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거의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민주당 주 가운데서도 사냥 같은 것과 연관된 그런 곳이 지역구인 의원을 빼고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이 전국 총기협회는
500만 명이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총기협회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죠. 세라 페일린 전 그 엘라스카 주지사라든가 영화배우 우피 골드버그도 총기협회 회원입니다. 찰턴 헤스턴과 마찬가지로요.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총기협회 회장을 지낼 때도 굉장히 힘이 막강했는데 2021년도에 420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습니다. 로비 자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기부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학교에 총격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총기협회 연례회의에서 선생님들이 총기로 무장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그 지도부가 이렇게 해서는 대량 그 총격 사건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공화당에서는 총이 무슨 죄냐 범죄가 죄고 사람이 죄지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아무리 많은 어린이들이 대량 살상 총격 사건으로 숨져도 살상 무기를 강화하는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거기서 나올 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1월달) 이후에 146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은 그 소속 당이 어디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고 상상도 하시는데 저는 등록된 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추세이기도 하고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세계의 재판입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어도 보기 싫으셔도 팍스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재판을 몇 주일 동안은 뉴스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가장 끝에 가면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이게 지켜질 것인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뉴스 할 때요 어떤 것 하냐면은 제 머릿속에는 항상 있잖아요. 제네레이션 X 하면 몇 살부터 몇 살 그리고 무슨 밀레니얼 세대 하면 몇 살부터 몇 살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야 늘 뉴스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자녀분이 그 세대라면 딱 아실 수 있지만 뭐 혼돈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이렇게 써놓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정치적으로는 무당파라는 그 미국 사람들이 기록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49%거든요. 이 기록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에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했는데 민주당이 조금 많았습니다. 35%, 공화당이 33%, 그리고 무당파가 31%. 그렇게 하면 100% 되나요? 아무튼 35, 33, 31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각각 25%입니다. 본인들이 갤럽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2%포인트 같은 기간에 공화당보다. 그리고는 무당파는 49%로 늘어났습니다. 전에 31%였다가 49%니까 18% 늘어났고 민주당은 33에서 25%로 공화당은 35에서 25%로 아니죠. 민주당이 35에서 25로 10% 줄어들었고 공화당이 33에서 25로 8%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18%가 그대로 무당파로 가서 이제 49%가 된 겁니다. 이게요. 이 트렌드는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에 무엇을 말해주느냐면은 앞으로 돈 모으기도 힘들겠다. 파워를 딱 그 강한 파워를 양당제에서 갖고 있기도 힘들겠다.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갤럽에 그 조사하고 분석하고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추세가 금방 바뀌어서 다시 민주당 공화당 소속이 올라가고 무당파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걸 보면. 그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계산했어요. 젊은 세대가 주도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독립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인종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네레이션 X와 밀레니언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그런 시각을 유지한답니다. 예전에 나이 든 세대와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진보적이다가 보수적이 되고 막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네레이션 X가 65년부터 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초기 단계의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주 그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유지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치 시스템이 양당제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느 나라나 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미국은 지난 뭐 4년, 5년, 6년 한 5년, 6년 사이에 굉장히 심해졌죠. 너무 정치적이 됐고,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너무 극단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 정당에 환멸을 느낀다는 겁니다. 무조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막 상대에 대해서 거짓을 씌우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04년부터 딱 한 번을 빼고요. 2012년 한 번을 빼고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춘다 해서 백악관, 상원, 하원 어디든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뭔가가 바뀌었거든요. 현재 주도를 잡고 있는 당과 그 선거를 치르면 막 바뀌고 이랬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불만족스러운 무당파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게 31%에서 49%로 늘어나면서 계속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민주당도 공화당도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이제 뭐 당도 뭐 하원 의석도 바꾸고 상원도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늘어가고, 이 같은 추세는 급하게 꺼질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델라웨어에서 배심원 마지막 선정을 포함을 해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그 콜로라도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무슨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 막 주장하고 할 때 뭐 시드니 파웰이라든가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이 이게 뭐 베네수엘라 돈이 들어갔고 미국의 무슨 민주당에 돈이 들어갔고 하지만 뭐 베네수엘라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본사 자체가 콜로라도주에 있는 건데, 팍스와 팍스의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이 부정선거가 아닌 줄 알면서 우리 기계를, 이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은 본인들의 기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우리 기계가 뭐 넣으면은 투표를 하면은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뀐다던가 이걸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너무나 손해를 받고 명예훼손죄로 16억 달러 소송을 해서 원래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판사가 일단 하루 연기한다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이게 그 아마도 팍스에서 좀 협상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아마 협상이 잘 안 됐는가 보죠. 액수 가지고 팍스는 뭐 한 6억 달러 정도 되면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만 이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은 16억 달러. 16억 달러면 팍스에도 큰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을 주고 뭐 팍스가 무너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재판이 이어지면 무엇이 그 부정선거였다 아니었다까지도 증명을 하라고 원고가 그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판사가 그것까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팍스의 여러 뭐 뉴스 뭐 프로듀서라든가 뉴스의 최고 책임자, 또 뭐 루퍼트 머더, 유명한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션 해니티부터 더커 칼슨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계속 부정선거라고 뿌렸는가, 이 점만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이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증명하면 된다는데 그거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팍스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모든 언론 매체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서 이게 가짜 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뉴스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미니언은 아니 그런데 텍스트 같은 다 증거에 보면은 부정선거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시드니 파웰 미친 여자라고도 하고 트럼프는 정말 죽도록 싫어라고 뒤에서는 다 텍스팅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 자체를 그 텍스트 자체를 의도적으로 팍스가 그렇게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명예훼손했다라고 증명하기는 불안정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이제 거의 동격으로 놓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1964년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공직자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해서 이기기 힘든 그만큼 증거를 확실히 악의가 있었다. 팍스가 악의가 있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 하는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원고인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루퍼트 머덕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 뭐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 그린 색깔 때문에 블루 오아 레드가 아니라 그린 박스 이 돈 달러 이것 때문에 내가 벽에 가이도 출연 중단시키지 않고 했어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표현의 자유, 언론 매체에서 이게 팍스가 이기면 그걸 이제 법원에서 다시 한번 해주는 거고 그리고 팍스에서 얼마나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까? 뭐 이 그 배심원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우리는 그 주장을 모든 주장을 다 해야지 된다면 배심원 마음인 거예요. 배심원 12명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 그리고 팍스는 여기서 끝나지도 않죠. 이 스마트 매트릭이라는 전자 테크놀로지 회사는 더 큰 액수를 고소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그 자유라는 것이 무모하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방송사를 보호해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터커 칼슨이나 션 해니티나 뭐 로라 잉그램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할 때는 이거 우리 처음에 애리조나가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하고 팍스가 제일 먼저 보도하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팍스를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뉴스맥스 쪽으로 조금 이제 팍스보다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하는 왜냐하면 후발주자니까 규모도 크지 않고 잃어버릴 것도 많지 않은 회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로 막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게 겁나니까 막 서로 화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더 트럼프 쪽에 주장을 했다는 거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 본인들의 받는 연봉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헌법이 그런 것까지 보호를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정치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아요. 내가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그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정치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게 한다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거짓말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거짓말 주장인지 뻔히 알면서 거짓말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요즘 제가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다른 인터뷰, 사회적인 문제,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치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막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중립을 지킨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매너 있게 선을 넘지 않을 때 일이지. 지금은 선을 너무 넘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팍스가 선을 넘었다고 보는가 넘지 않았다고 보는가. 이게 만약에 팍스가 이번에 이기면 2024년도 선거에서도 그 같은 그 음모론 같은 것이 많이 퍼지면서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번에 팍스가 지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겠죠. 팍스를 시작으로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브레이트바트, 에폭 타임즈 이런 데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재판을 세계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돈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워싱턴 DC가 노예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원래 또 마감일이어야지 되는데 내일로 연기가 됐고요. 국세청이 쉬어서요. 오늘 만약에 세금 보고 다 준비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이나 다른 여러 주들이 지금 여러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연기 신청을 하셔야지 그 만일의 사태에 매달 벌금이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폼은 아주 간단합니다. 4868 폼 4868로 연기 신청만 아주 간단하니까 예상되는 뭐 금액 적고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뭐 10월 16일까지고요. 그때는 이제 돈을 다 내셔야지 되고,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다른 주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나 뭐 무슨 로스 IRA 같은 거 은퇴연금 내시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까지 하셔야지 그게 마지막이 됩니다. 뭐 내일도 괜찮겠네. 내일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건 이제 10월 18일 그때까지 쭉 하시는 분들은 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거는 10월 16일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연장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다 잊었네요 벌써 제가. 정말 오늘도 좀 흐린 하늘이기는 합니다만은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웠었던 한때가 있었죠. 그 한때가 지나갔는데 그 한때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폭설 내렸고 폭우 내렸고 길도 집도 너무 많이 망가졌던, 눈 피해까지 있었던 해서 캘리포니아주는 10월 16일이고요. 뉴욕도 겨울 폭풍 뭐 폭설 피해자들이 많아서 5월 15일까지가, 뉴욕은 한 달 연장을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6개월이네요. 그 밖에 7월 30일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테네시, 알칸소, 미시시피에 살고 계시다면 폭풍 심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7월 31일까지, 미국이 워낙 크고 또 주정부에 따라서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하는 그 날짜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올해는 리펀드 액수가 좀 작아졌대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캘리포니아, 뭐 뉴욕, 다른 뭐 테네시, 미시시피 연장이 됐어도 좀 아무튼 거의 그 보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리펀드 액수 보니까 팬데믹 정책이 이제는 다 끝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또 자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팬데믹 당시에는 여러 혜택을 줬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리펀드가 평균 어떤 매체는 뭐 7% 줄어들었다, 한 해 전에 비해서, 뭐 NPR은 10%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이요. 지난해는 3,200달러 정도 리펀드를 받았다면,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받는 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올해는 한 1,900달러 정도 리펀드를 받는 게 평균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나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네요. IRS에서, 국세청에서 연소득이 7만 3천 달러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미만을 벌고 또 다른 케이스는 전자, 이렇게 막 종이해서 뭐 우체국에 가서 뭐 보치고 이런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시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에 그 돈 안 내고 하는 그런 폼들이 있습니다. 톨보텍스에 뭐 돈 100 몇십 달러 내고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나 또 안전하게 하시려면 늘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던 CPA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무튼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뎁 실링 올린다,
부채 상한선 매년 뭐 자동적으로 올라갔던 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정치화됐는데 오바마 시대부터 그랬는데 뭐 안 올려준다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 있으면 공화당이 안 올려준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올리기는 올리는데 뭐 여름에 뭐 6월 달 되면 끝난다고 재무장관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정부 지출은 줄이겠다. 하고 백악관이나 행정부는 정부 지출도 안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협상을 하겠죠. 어느 선에서. 그리고는 지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데 처음에 선물 문제, 비싼 선물,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문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그 뭐 부동산 판 것, 그리고는 또 이젠 또 캐시가 들어간 거 이런 그 크게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 선물은 비싼 선물 받고 신고 안 했다. 두 번째 휴가도 인도네시아에 한 해에 50만 달러 휴가를 가고도 신고 안 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들 세 군데를 본인 휴가도 막 한 해에 50만 달러 보내주고 그 사람이 한 해에 2014년도에 사고 나서 엄마가 계속 사는데 뭐 집 보수 공사까지 다 해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와이프와 와이프의 시스터가 운영하고 있었던 부동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 회사는 200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도 또 와이프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그곳에서 매년 5만 달러에서 맥시멈 10만 달러까지 계속 뭔가 돈이 수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없어진 회사라고 하는 거 보는데 그런데도 또 와이프가 계속 연관이 있다고 보니까 이 경우는 좀 서류상에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보고를 잘 안 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선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연방 대법원은 정말 미국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규율이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감시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그만큼 그 사람들의 품격을 믿는 거죠. 품격을 믿는데 이 사람이 선물부터 휴가부터 뭐 돈이 왔다 갔다 부동산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보고를 다 안 하니까 그만큼 미국과 세계에서 연방 대법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뢰도 같은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임해라 하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는데 사임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뭐 이 정도 일로서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 정도 일로서 그 사람을 탄핵을 할 만한 아니 왜 소리가 나는 거죠? 탄핵을 할 만한 제가 바이브레이션으로 분명히 해놨는데도 안 죽이면 나는군요. 그래서 탄핵을 할 만한 그 정도까지는 뭐 시작을 당연히 안 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자랐거든요. 어렵게 자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성직자가 되려고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도 엄청 까맣다고 인종차별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신학자가 되는 것도 포기를 했고 그리고 블랙 피플 가운데서도 조금 하얀가 더 블랙인가에 따라서 차별이 더 심해진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이 사람이 백인인 아주 공화당의 뭐 부자 이런 사람에게 50만 달러 정도 이런 휴가를 지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 거 일어나고 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은 얼만큼 학대받았는가 하는 그런 실제로 받기도 하고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는 그런 익스큐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클래런스 토마스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흑백 분리 시대에 아주 치열한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연방 그 대법관까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된 사람이고 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틈이 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뉴스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이 같은 당에서 서로 격돌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노련한 정치인이 이제 신참 정치인을 공격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서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공화당
상원 의원이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가 이제 주말이에는 미국의 텔레비전 시사쇼가 쫙 펼쳐지잖아요. 먼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그 국방부의 기밀 유출한 공군 방위 정보국 소속의 21살의 이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해를 주고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밀을 유출시켜서 그랬는데 잭 테이세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당하다. 이 사람에게 지금 취해진 게 마치 무슨 죄인처럼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얘기입니다. 죄인처럼 반역차처럼 대우를 하고 있는데 테이세이라가 백인이고 남자이고 백인 남자고 기독교인이고 반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적처럼 취급을 한다. 왜 이 사람을 반역자나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와 국방부가 범죄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 진짜 적은 누구냐? 직급이 낮은 방위군이냐? 아니면 비나토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가진 러시아와 함께 전쟁을 하는 바이든 행정부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뿐만이 아니라 팍스의 터커 칼슨도 비슷하게 이 잭 테이세이라를 방어를 했거든요.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다. 칭찬했어요. 막 그랬더니 린지 그레이엄이 군 출신이잖아요. 이 마조리 테일러 의원 그 팍스의 터커 칼슨은 비난하지 않고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정보국 멤버가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밀을 유출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치인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밀을 유출하는 것과 똑같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손상이 있었고 심지어 조지아주의 군인에서부터 어디 다른 곳의 군인까지도 그 방위군이 한 일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너무 끔찍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하는데 미국은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그 사람을 비호하는 측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늘 또 하나의 뉴스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좀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레곤주에서 하이웨이를 달리던 남자가 자동차 안에서 $100짜리 지폐를 유리창 밖으로 뿌렸습니다. 하이웨이에서요. 며칠 전에 저녁 7시 23분에 5번 프리웨이에서 유진 내 끝자락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천천히 달리다가 다 나와서 돈을 주었답니다. 38살의 콜린 데이비스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만 달러 정도를 뿌렸답니다. 그랬더니 하이웨이 패트롤이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소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이 돈을 뿌렸는데 그로 인해서 가족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신 분들은 다시 저희에게 제발 please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35년 동안을 공연하던 팬텀 오브 더 오페라 이게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유명한 그 노래보다도 오히려 따라라라라라라 뮤직 오브 더 나잇이든가요. 그 노래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오래전에 방송할 때 어떤 청취자분이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리하여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